안녕하세요. KB증권 소비자보호도우미 임시연입니다. 채권의 심화 과정 중의 하나인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자본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합친 금융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하이브리드 채권이라 불리며 2011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고 2012년부터는 민간은행들이 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종자본증권이 하이브리드 채권이라 불리는 이유는 채권처럼 배당률이 확정되어 있어 정해진 날짜에 이자를 주는 것이 채권의 성격을 가지며 주식처럼 만기가 없거나 매우 길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종자본증권은 회계상 자본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주로 은행이나 기업이 자본 확충을 위한 목적으로 발행합니다. 은행에서 발행하는 이유는 자본을 늘려야 대출해 줄 수 있는 자금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의 입장에서도 자본을 늘리기 위해서는 유상증자나 무상증자의 방법이 있지만 회사가 자본을 부담해야 하거나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주주들이 반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신종자본증권을 많이 발행합니다. 그럼 이러한 특성을 가진 신종자본증권이 과연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발행자와 투자자의 입장에서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행자 입장에서 보면 유상증자보다 발행 절차가 단순하며 조달 비용이 저렴합니다. 두 번째로 만기가 길어 상환에 대한 부담이 적으며 이로 인해 장기간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은행 평균 금리보다 높은 이자율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예금보다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상품이 그러하듯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종자본증권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럼 신종자본증권에 투자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기가 없거나 만기가 있어도 30년 이상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낮아 매매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실제 매매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황금성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만약 발생한다면 유동성보다 더 큰 단점은 상환 리스크와 이자 지급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환 리스크는 혹시나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되어 상환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일반 채권보다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은행이 실제 파산할 경우에 투자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상환 리스크의 경우 신종자본증권을 주로 발행하는 우리나라 4대 은행의 실적 및 순이익이 조 단위이기 때문에 발생 가능성이 극히 낮지만 참고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자 지급 미보장은 은행이 단기 손실 또는 자기 자본율 하락 등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세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이자 지급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실적이 좋지 않다면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장단점을 가진 신종자본증권은 어디서 매수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서 매수하거나 온라인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직접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소비자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종자본증권은 채권편에서 알려드린 채권 투자자 숙려제도 대상 상품입니다. 대상 고객은 개인 일반 금융 소비자 중 투자 성향 부적합 투자자 또는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이며 대상 채권은 조건부 자본증권입니다. 이럴 경우 반드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숙려기간 종료 후 투자자가 매수 의사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매수가 취소되는 제도입니다. 보다 신중한 투자를 요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대상 채권 매매 시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정의 및 장단점 등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금융상품이 그러하듯이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보다 안전하고 슬기로운 투자 생활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소비자보호도우미 임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